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7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라는 제목의 작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1회 공연을 마치고 토월회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제 2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된 만큼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2회 공연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토월회가 이전과 같은 동인제의 시스템을 버리고 어떤 직업적 극단으로서의 컴퍼니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돈을 좀 벌게 되면은 이전에 진 빚들을 갚아야 하고, 또 이번 성공에 힘을 써준 사람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저축도 해야죠. 그런데 이전에 진 빚들을 갚는데 웬만하면 돈들이 싹 다 나가버리고, 이번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데에 힘을 준 사람들에게 제대로 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승희가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는 돈은 안 주면서 빚은 갚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좀 챙겨두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모습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공정히 보답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책임을 지는 사람 혹은 제작자는 이 경우에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혹은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답을 해주려면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출혈이 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꼭 생기게 마련이죠.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들도 상처를 받지만 제작자 자신도 상처를 받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에서는 토월회가 친구들의 모임에서 하나의 직업적 극단으로 탈바꿈을 할 때 제작자의 입장에 서게 된 박승희가 어떠한 식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를 토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박승희의 글 중에서 남은 것은 빚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 부활을 3일간 계속했지만 관객은 줄어들지 않았다. 3일 동안에 우리 수입은 700원이나 되어 우선 한숨을 쉬었다. 나머지 2일간은 알트 하이델베르히 오막이다. 관객은 오늘도 정각 전부터 들어오는데 막이 올라갔다. 첫 막은 궁전이다. 막이 오르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훌륭한 벽화로 된 장엄한 궁전이다. 중앙에 높이 달린 문이 열리자 공자의 박승희가 귀골다운 풍채를 떨치며 나왔다. 박사의 이백수와 국무총리 이소연의 정중한 경례가 있을 때 벌써 객석에서는 그만 이 위풍에 놀랐다. 하이델베르히의 주막이 되자 대학생들의 활발한 모습과 난폭한 격투가 있었고, 맥주를 마시며 시절은 5월이요 인생은 청춘이다라는 흥겨운 노래가 뒤따랐다. 캐데이 역은 2월 화로 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다.
캐데이는 대학생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저 멀리 부자유한 궁전을 떠나 이런 곳을 찾아온 공자는 청춘을 노래하고 인생을 즐기는 자유로운 이 주막에 정이 든다. 공자가 천진난만한 캐데이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식부관역의 연학년이 공자도 몰라보는 학생들이 보기 싫었다. 그러자 학생역의 안석영이 대장이 되어 결투가 벌어진다. 오마까지 끌어가는 동안에 객석에선 웃음과 눈물과 환희에 휩쓸려 어찌할 줄을 몰랐다. 서울에서 처음 보는 연극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신기한 느낌에 토월회가 하는 것이 정말 연극이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퍼져서 온 장안 사람으로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양일 동안에 우리 수입은 5,600원은 되었다. 그러니 5일간 우리의 수입은 아무래도 1,000여 원이 넘어 1,300~400원이 되었다. 비록 적은 수입이었으나 우리로서는 1회 때와 비교해 큰 수입으로 볼 수 있었다. 공연비는 대략 1,000원이라면 우습다 하겠지만 그때는 큰 돈이다. 쌀 한 가마니에 10원도 못하던 때였으니 생각하면 정말 옛 얘기다. 들어간 돈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갚을 부채는 여간 많지 않아 걱정이었다. 일본에 있는 사카가미의 돈이 500원이니 갚아야 할 것이요, 1회 때의 진 빚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자니 이번 공연에는 돈이 빠지지 못하여 다시 빚으로 남게 되고, 또한 어수선한 뒤치다거리가 남고 이제는 눈물겨운 이별의 곡이 남았을 뿐이다. 남은 사람은 박승희뿐이요, 그 외에는 새로 참가한 서울서 만난 사람들 뿐이다. 이제부터는 토월회를 내가 맡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 빚도 내가 맡게 되었다. 떠나는 여러 사람들은 박승희여 토월회를 맡아보게. 그대는 원래가 연극인이 아닌가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헤어졌다. 일은 이뿐이 아니고 이번 제2회 공연에 출연하였던 분이 나에게 몰려와서 그 보수를 청구했다. 그런 것 약속한 일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그들은 무엇 때문에 1회 때의 부채만 갚아주고 마느냐. 우리는 1회 때 일은 모른다. 2회는 수입도 많았는데 남은 돈은 무엇에 쓰고 안 주느냐는 질문이다. 이분들은 토월회가 이번 공연이 끝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섭섭했다. 나중에는 그네들의 태도가 점점 험해져 가는 꼴을 보니 우습지도 않고 내 것 없이 서로 돕던 전날 토월회의 친구들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생각되었다. 이 문제는 여러 날 수입금이 있어 얼마간 주기로 작정하고 일금 150원인가 250원을 7, 8인에게 주었다. 받아가는 분에겐 일일이 영수증까지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사회의 여론이 생기어 비평이 나왔으나 그 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토월회가 가히 없이 되고 자연 수면 상태로 가게 된 이유는 모두가 다시 동경으로 가겠다는 바람이다. 토월회 제2회 공연 때 쓰던 그 무대 그 도구는 그야말로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공이 들었던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우리 집 마당에 들여다놓고 비를 맞아 썩게 되었다. 실내 배경에 벽도 비싼 상품 도배지로 발라놓은 것들이었는데 보람없이 내버려 주인도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이 도구를 찾는 사람도 없어 구슬하고 난 집안같이 쓸쓸하게 세월만 흘러갔다. 때때로 나를 찾아오는 원우전이 하루는 돈을 받아갔던 사람들이 전의를 뉘우치고 박에게 잘못을 했다고 후회를 하더라는 소리를 전한다. 그 당시 나를 배반하고 다시 아니 볼 줄 알았던 분들이 다시 찾아와 토월회는 그때 해산하고 말 것이다 라고 속단한 까닭에 무리한 청구를 했는데 그동안 우정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는 것이다.
나는 빚에 쫄려 동경으로 가는 것은 둘째요. 남의 돈을 청산하라는 바람에 어떻게 할 묘책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기진이 와서 일본에서 사카가미가 돈을 달란다는 것이다. 그 돈 500원이야 줄 돈이 남아있지만 그 빚만 갚고 나면 나머지 청산이 문제였다. 생각도 못해 토월회사 나간 김기진의 입장과 일본서 왔다는 사카가미를 생각하여 불문곡직하고 500원을 주고 이자는 탕감하기로 하였다. 사카가미의 큰 마음이 아니고야 될 말이 아니었다. 여하간 이렇게 해서 외국인의 동정으로부터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다. 그동안 나는 새로 사랑과 죽음이란 극본을 썼다. 아무래도 공연이 있을 것을 노리고 여유 있는 연습과 연극 공부를 시작해가면서 날을 보냈다. 가을이 왔다. 빚에 쪼들려 할 수 없이 공연을 또 하게 되었으니 1924년 1월 22일의 일이다. 극장 교섭은 잘 안되고 할 수 없이 한 달 뒤에나 빌려준다는 종로 중앙 청년회관 YMCA 대강당을 빌렸다. 청년회에는 연극할 만한 무대가 없어 새로 연다는 무대를 가설하고 전기도 가설했다. 백조사 홍노작을 새로 토월회 문예부장으로 오게 하고 박승희가 회장과 연출부 책임을 맡고 원우전이 미술부 책임을 맡고 이백수가 출연부 책임을 맡았다. 박승희는 회장이며 회계와 경리를 맡아 면목을 일신케 하는 동시에 내외 일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었다. 토월회의 동인제도는 없어진 지도 오래고 오로지 무대 예술을 위하여 진실한 태도를 세우기로 하였다.